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 포인트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변비행 최다 출연자, 변비행 대주주 이현주 선배 모셔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김해공항 정말 위험할, 그래도 신공항 물음표. 요 기사가 나가고 나서 항공업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신공항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대로 화가 나고,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하는 사람대로 또 할 말이 있고, 자, 이 논란을 일으킨 이현주 기자 모셔왔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가 뭔지 개괄 한번. 김해에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느냐, 김해공항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가덕도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옮겨갈 거냐, 요 이슈인 건데, 이게 이제 그 김해공항이 여기 있고, 요 활주로가 이제 기존에 쓰는 활주로입니다. 요건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으로 보면 산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산, 이거 다 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남쪽 바다로 빠지는 길 말고는 평지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여기서 딱 뜨자마자 요 산에 걸리기 때문에 떠서 요렇게 틀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가려면 요렇게 틀어서 다시 요렇게 틀어서 뭐 가야 되고, 뭐 동남아 같은 데를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튼 다음에 요렇게 내려가야 돼요. 예. 까딱 잘못하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요런 얘기가 나와서. 요 신설 활주로는 뭡니까? 이쪽 위로 산이 이렇게 있어요. 돌아서 유턴해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착륙 기법인 거죠. 근데 2002년에 중국본 767 비행기가 그 과정으로 착륙을 하다가 이 북쪽에 있는 산에 실제로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129명이 이제 사망하는 이제 큰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항을 좀 옮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공항을 어디로 옮길 거냐. 그래서 밀양과 가덕도가 이제 유력 후보지로 돼서, 이게 또 가덕에 하자니 공사비랑 이런 것들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으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럼 우리가 하지 말고 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외부의 용역을 조작을 하고,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얘네들이 뭐 여기저기 검토를 막 해본 다음에 가덕도고 밀양이고 새로 만들지 말고 활주로 하나만 새로 놓으면 될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 활주로가 요 활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는 이렇게 이륙을 하든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나가든가 하라는 거예요. 이 활주로 연장선을 이쪽으로 보면 산들이 조금 있는데, 요 산들은 다 낮은 산에다가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착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가 용역을 한 곳에 이제 판단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 새로 만드는 활주로는 비행기가 이렇게 올 때는 착륙만 해라, 그리고 이륙하는 비행기는 여기서 이륙해라, 그리고 비행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착륙은 이쪽으로만 해라, 그리고 이륙은 이쪽으로만 해라. 그래서 활주로, 이륙 활주로와 착륙 활주로를 두 개를 구분해서 써라.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해서 쓰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당연히 반대파들이 그걸 또 검증할 거 아닙니까? 부산, 경남 뭐 이제 지자체들에서는 이제 가덕도에 새로 공항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던 입장이었고, 그리고 김해공항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검증단을 만들어서 검증을 막 해봤더니, 이쪽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쫙 착륙을 해요. 착륙을 성공하면 뭐 오케이. 근데 착륙을 비행기들이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갑자기 분다든지 하면 이제 다시 떠야 되잖아요. 다시 떴을 때 이대로 가면 앞에 산이 있어요. 여기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서 나갈 때 우리가 검증을 해보니까 이 트는 회전 반경이 산에 부딪히는 걸로 나온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다시 떠야 될 때, 기존에는 이쪽 방향으로 피해 나갔어요. 근데 이게 생기면 여기에서 또 오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요렇게 오면 안 되니까 요렇게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었던 건데, 이쪽으로 해보니까 지금 요 지도에 안 나오는데 금정산이라고 이 위에 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꽤 높아요. 800m가 넘는 산인데, 하다가 여기서 여기에 붙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 문제를 제기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그런 안전 문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안전 문제가 발견이 되면 또 시정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있는 공항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같은 지형, 같은 활주로를 두고 두 사람은, 한 명은 문제 엄청 있을 것 같다, 한 명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 다 서로 다른 기준을 썼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고 착륙하고 할 때 비행기 안에 뭐 GPS 장비도 달려 있고
아무 신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치를 네네. 계산하는 그런 장비 달려있고, 또 위성 네.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아는 방법도 달려있고, 그렇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장비들을 다 종합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거를 성능 기반 항행이라고 불러요. 그 비행기의 성능에 의존해서 이제 비행을 한다라 그러는. 근데 성능 기반 항행이라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상에 전파를 쏴주는 장비들을 여기저기 박아놓고 그 전파가 나오는 곳으로 이제 날아다니는 재래식 항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 김해 공항에서 이 착륙을 하다가 이렇게 뭐 선회를 하고 뭐 그런 기준들을 적용을 할 때 불경 검증단에서는 아니 최신 항법인 성능 기반 항행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공항에 접근하고 착륙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재래식 항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거기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값이 도출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현실에서는 재래식을 쓸 때도 있고 성능 기반을 쓸 때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현재 김해공항에서도 다 쓰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재래식 접근 절차를 적용을 해야 되고 성능 기반 항행을 적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접근 또는 정밀 접근을 사용을 할 때 신설 활주로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비행기가 지상에서 100피트 정도까지 내려와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보이면 올라가야 됩니다. 네네네. 그럴 경우 이제 복행이 실시가 되는 네네. 건데 그거에 정밀 접근으로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재래식 접근에 비해서 2배 혹은 그 이상 150m 전후에 복행 최저 고도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밀 접근은 좀 더 내려가 볼 수 있는데 성능 기반 항행은 그거보다 덜 내려오고 바로 떠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불경 검증단의 주장은 접근을 할 때는 비행기가 재래식 접근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복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성능 기반 항행으로 복행을 해야 된다. 근데 재래식으로 복행할 때는 다시 재래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는 절차를 그렇게 다 나눠서 둡니다. 네. 재래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재래식으로 복행을 하고 성능 기반 항행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성능 기반 항행으로 복행을 하고 얼핏 들으면은 재래식으로 했다가 나갈 때는 성능 기반으로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 절차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재래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재래식으로 복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 주장인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근데 가덕도는 물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좀 활주로 방향 정도는 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뭐 좀 안전한가요, 거기는? 거의 수직에서 조금 요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형상으로 보면 그렇게 활주로가 만들어지면 산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륙 착륙하는 난이도가 여기보다는 쉽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이제 또 하나 이제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김해 공항을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용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대형기 접근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설 활주로를 만들 때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짧다, 활주로가. 그래서 대형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또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 김해공항에 활주로가 요렇게 두 개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활주로가 한 2,800m가 조금 안 되고 이 왼쪽 활주로가 3,200m예요. 네. 근데 여기에 새로 짓겠다는 활주로도 3,200m로 짓겠다는 거예요. 불경 검증단에서는 아니다. 우리 동남권 신공항 이제 3,200m 너무 짧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에는 최소 3,500m 길이의 활주로를 짓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매뉴얼을 보면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활주로긴 하거든요. 더 짧은 것에서도 대형기가 뜨고 내리는데 3,200도 적당한데 그럼 인천은 왜 3,600, 4,000까지 만들어? 그만큼 길면 길수록 안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공사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고 그럼 뭐 4,000m 만들면 좋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사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투입한 예산 대비 그게 이렇게 쓰일 것인가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3,200m 그러면 3,200m는 짧으냐 민항기 중에 제일 큰 보잉 7478 화물기 비행기의 총 중량이 이 무게를 넘어가면 이륙을 못해 이 비행기는 이라고 만든 게 448톤 거기서 조금 빼고 400톤 정도를 실었을 때 1,640m 면 가능하다. 에서 이륙이 돼요. 그런데 지금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주장이 이제 아니 더워지니까 지구 온난화 더워지면 활주거리가 길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큰 활주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잉에서는 기온이 40도일 때 3,020m를 달리면 날 수 있는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폴라에어라는 미국의 화물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7478 항공기를 쓰는데 이륙 중에 370톤이 조금 안 되는 비행기를 이제 받았어요. 거기에 거의 다 실어놨어요. 한 360 몇 톤 이렇게 실은 비행기를 기온은 25도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2,500m짜리
그 활주로에서 이륙을 딱 했는데 2,500m를 거의 다 쓰고 이륙을 했어요. 그래서 2,500m 이륙을 거의 다 쓰고 이륙하는 바람에 활주로 끝에 보면 무슨 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예, 막 전등이랑 막 이런 거 있는데 비행기 엔진에서 이렇게 굉장히 센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와라락 쓸어버리고 간 거예요. 비행기를 이륙을 시킬 때 무게가 몇 킬로고 우리 연료를 얼마나 실었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엔진의 출력을 이만큼 써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냅니다. 그 계산된 출력이 한 98% 정도였어요. 근데 한 10%를 덜 썼네? 8% 9%만 쓰고 이륙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거나 뭐 조금 사고는 있었지만 가긴 갔어요. 네, 2,500m에서 이륙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면서 이거 원래 출력으로 98% 써서 했으면 몇 미터에서 이륙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보더니 한 1,600m? 해서 떠버린 거예요. 하긴 뭐 3,200이 이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뭐 그런 식으로 이륙을 했을 때도 앞뒤로 산이 있기 때문에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게 이제 불경 검증단의 주장인데 다른 공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요. 한 7%에서 8% 정도. 그러니까 직선으로 1km를 가면 위로 한 70m, 80m는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7%, 8% 상승각이 나오는 건데 대형기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폴라이어 사례를 보면 정상적인 출력으로 이륙을 했을 경우에 1600m 정도에서 떠서 10도 상승각으로 꾸준하게 이륙이 가능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상승각도가 그렇게 위험한 상승각도인가라고 하면 그것 생각해 볼 여지가.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항공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약이 없고 조금 편한 신공항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데면 더 좋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공항 군공항이다 보니까 슬롯에 제약이 있습니다. 내가 뜨고 싶을 때 뜰 수 없어요. 그런 제약 때문에 이제 항공사들은 그런 게 싫은 거죠. 또 하나, 이게 또 군공항이고 주변에 이제 또 민가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 문제 등등등 있어서 이게 24시간 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가덕도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지금 만든 신설 활주로 안에서 소음 문제가 하나가 좀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렇게 착륙할 때 김해시 한가운데예요. 대략적으로 한 70데시벨. 원래 비행기 지나가던 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비행기가 근데 되게 낮은 고도로 지나가네? 이거는 상당히 좀 들어야 할 문제이거든요. 자, 이제 이 활주로의 요 끝단이 또 하나 고려해야 될 포인트죠. 보시면 이렇게 논밭이에요, 다. 논밭이다 보니까 이렇게 토지 보상 이런 비용은 좀 적게 되는 걸로 좀 그 용역 평가서에서는 좀 추산이 됐는데 요거가 낙동 둘 다 낙동강이고 설새 뭐 노래지가 좀 있고 개천이 하나 있어요. 낙동강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이 활주로가 이걸 가로지르는데 여기 밑에다가 무슨 수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얘를 막고 이걸 이렇게 뚫어야 돼요. 유로를 바꿀 때 그 환경의 변화는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가덕도는 또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차피 섬을 다 깎고 산을 깎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가덕도랑 바로 붙어있는 육지 부산 신항 이미 이만큼 들어서 있고 공사가 또 들어서 있고 그리고 공사를 또 하고 있는데. 그 가덕도 주변으로도 땅을 메꿔서 또 뭐를 만들 계획이 또 있어요. 어차피 뒤집을 땅이 같이 뒤집는 게 더 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냐. 부산 지역이 신공항을 만들려는 이유가 뭐 한 2020년 한 지금쯤 돼야 한 1,700만 이용할 거라 했는데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거 숫자를. 또 하나는 지금 워널드 같은 데서도 보면 김해공항을 찍고 가는 것도 이제 막 고려를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입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각종 제약이 있는 것보다 그냥 가덕이 낫지 않냐라는 이 어떤 가능성을 본 굉장히 힘을 싣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 큰 공항을 지어야 돼. 그래서 옮겼던 공항들이 다 잘 안 됐어요. 김해공항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부산에서 얼마나 가깝고 좋은데 이거 옮기면 사람들이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김해공항을 존치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인 건데 김해공항 작년 이용객이 1,7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국제선 이용객이 950만 정도가 돼요. 국내선 이용객을 국제선 이용객이 추월을 했는데 사실 국제선을 이용할 때 공항이 30분 정도 더 멀다고? 안 가진 않을 거잖아요. 뭐 국내선 수요가 어떻게 줄어들고 하는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으나 부울경 검증단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런 국제선을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뭐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문제긴 한데 이거를 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경남, 울산, 뭐 김해를 제2 도약을 정말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항이 확장이 되건 새 공항이 지어지건 하던 간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 클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스피드 퀴즈식으로 질문 몇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럼 김해공항도 돈 들고 가덕도도 돈 드는데 굳이 김해 신공항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를 요약을 해보면 원래 있던 거니까.
접근성. 가까우니까. 네. 아까도 이제 살짝 나왔는데 김해를 확장해서 여객 전용으로 하고 사천도 확장해서 물류공항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항공사들이 싫어해서 양쪽 다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취향을 다안할 수 있다. 그렇죠. 김해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에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비용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고 24시간 막 인원도 상주시켜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다 발생을 하니까 그거 이상으로 편익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거고. 가덕도에 짓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빨리 결정하는 쪽으로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잘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는데 그럼 변종국 기자는 어디 가덕이에요, 김해예요? 웃지만 말고. 저 변비행은 응원합니다.